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내야 될 세금이 5억 원이나 늘어난다면 어째야 할까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분들이 딱 이 질문을 받아들이고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억 원?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올해 딱 정해진 날짜, 그날이 지나고 나서 집을 팔면 다주택자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양도세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주택자는커녕 집 한 채도 없으니 아무 상관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결국 전월세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즉, 집주인들이 세금이 높아지니 이걸 감당하기 위해 전월세를 높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단순히 다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여기는 집값을 좀 관리해야겠다 하고 콕 찍어 놓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그냥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벌금처럼 세금을 확 더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다 다들 집 안 팔겠다, 시장에 매물이 너무 없네 싶으니까 2022년 5월 10일부터 이 무거운 세금을 잠시 중과 유예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봐주는 기간이 2026년 5월 9일에 딱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얄짤없이 원래대로 다시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과유예 종료 시점이 한두 달 뒤로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양도세 중과는 무조건 시행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길게 유예해주고 이런 거 얄짤 없다는 거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와 닿으실 텐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율 자체가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더 얹어버리니까 최고 세율이 무려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뼈아픈 건데요.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 그게 아예 없어져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세금 부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겁니다. 집 팔아서 한 14억 남겼다고 칩시다. 유예기간 안에는 세금이 5억 7천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것도 엄청 크지요? 그런데 마감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2주택자는 세금이 9억 1천만 원, 3주택자는 10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정말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째깍째깍 시한폭탄처럼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어째야 할까요? 이분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냐? 세 가지 길이 있기는 합니다. 첫째, 어떻게든 마감일 전에 팔아치우는 것. 둘째,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세금 폭탄을 감수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는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매도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끝나고 내 통장에 잔금이 들어오는 날, 즉 잔금 청산일이 2026년 5월 9일 이전이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날짜 계산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존버, 즉 보유입니다. 이런 심리인 거죠. 아니, 세금 몇 억 아끼자고 집값을 몇 억씩 깎아서 금매로 던져? 그럴 바엔 차라리 나중에 세금 더 내고 말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버텨보자, 이런 전략인 거죠.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한 전문가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게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확 줄어드는 소위 매물 잠김 현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세금이 무서워서 너도 나도 팔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에휴 그냥 안 팔고 말지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중요합니다. 팔아서 양도세 내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자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꽤 인기 있는 방법이긴 한데 세상에는 공짜는 없죠. 여기엔 증여세라는 또 다른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차도 까다로워서 이것도 마냥 쉬운 길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이런 개인들의 고민이 모여서 과연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변하게 할까요? 정부가 원했던 대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안정되느냐, 아니면 정반대로 다들 팔지도 사지도 않아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거래 절벽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재밌는 설문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고객인 다주택자들 4명 중 3명이, 그러니까 75%는 팔겠다고 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증여할까 생각 중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팔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마음속으로 아유, 팔아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이 저 사람들 진짜 팔까? 하고 예측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생각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물 홍수,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손해보면서까지 급하게 팔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2020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들 겪어봐서 파는 것보다는 버티거나 증여하는 게 낫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싹 잠겨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시장이 시끄러운데 정부가 그냥 마지막에 가서 슬쩍 한 번 더 연장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다들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아주 그냥 단호박입니다. 한두 달 기간을 연장해 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섰죠. 혹시라도 또 연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더 이상의 연장은 절대 없다고 아예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요?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만 룰을 바꾸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느냐. 이제는 정해진 대로 가서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금 인상은 이제 확정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팔 것이냐, 버틸 것이냐, 물려줄 것이냐,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매물을 유도하려던 이 정책이 거꾸로 공급을 꽁꽁 묶어버려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양도세 중과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실제 겪고 있는 상황을 밖으로 표현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를 사는 분들도 관련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